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3대 회장 재선거 제2차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진행을 맡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한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은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현태 위원장께서 환영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관련 후보자 대담 토론회인데요. 의견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 소개하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감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일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문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재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일륜 회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최유성 회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내입니다. 정견 발표가 끝난 후 10분간 휴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원으로부터 접수받은 공통 질의문 문항 중 각 후보자 한 분이 한 개씩 뽑아 후보자들의 질의를 하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3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초과하시는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먼저 기호 2번 후보가 기호 1번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하고 1번 후보는 3분간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회장 후보 마무리 연설 시간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및 인격 모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증거 없는 흑색 선정과 사생활 폭로 등을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가급적 감정적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며 정견 발표 시 8분이 경과하면 타임벨이 한 번 울리고 9분이 경과하면 타임벨이 2번 울리고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를 오프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일륜 회장 후보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혼잡한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하고자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과 선관위원님들 그리고 계행집행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단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토론 때 보니까 일본 후보가 고전에 나오는 글들을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본 후보가 새겨볼 만한 구절이 있어서 이 시간책을 좀 해보겠습니다. 불안무의 환소이입이라는
고전에 나오는 글이 있더라고요. 굳이 풀이를 하자면은 자리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근심하라.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뼛속 깊이 새겨듣고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일이 27일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중요한 것은 남은 임기 1년 3개월이 아니라 경기도 치과의사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리 부패를 끊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행정사건과 무분별한 회비 지출을 눈감아버리는 부도덕한 집행부를 신임하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후자기를 택한다면 또 다른 횡령과 비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최근 돌아다니는 일본 후보 웹툰입니다. 저 단일화에 대해서 야합이라고 꼬집고 있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김재성 전 후보에게 먼저 직책까지 제시하면서 단일화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집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명분 없는 수작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대사를 수정해봤습니다. 이번엔 광고 포스터입니다. 후보 옆에 나라 인사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처탄소 제출을 주동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일반 회원들이 보면은 누가 후보인지 알겠습니까? 왼쪽이 더 주인공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서로 무슨 밀약이라도 했을까요? 선대위원장이란 직함 아래 동문회 선거를 해체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후보가 누가인지 헷갈리도록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1년 동안 2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한 선거를 무효화시킨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규정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선거에 나와 자격도 없이 당선된 것이 문제 아닙니까?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더군요. 송년회에 참석하여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후보가 집행부 부회장이라는 신분으로 다가와서 설명한 것으로 설득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양쪽 말을 따져보니 누구 잘못인지 알겠다고 노력합니다. 사실상 지난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해서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2018년) 집행부가 내놓은 성과라고 9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 이건 이미 31대 집행부에서 회계 조사를 하면서 체계가 이미 잡힌 것입니다. 자신들이 좀 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회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비 납부 내역 확인, 이것은 무슨 성과입니까? 당연한 거지. 인터넷 신문 활성화, 어떻게 활성화됐는지 꼼꼼히 들여봐도 별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사의 내용은 홈페이지 공개, 회의 제목만 나열해서 공개만 하면 뭐합니까? 회원들을 위해서 논의된 안건이 도대체 1년에 몇 개가 되냐며 그중 실행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회원의 실익을 주는 참여 행사 진행, 여러분 그런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 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여성 회원 참여 활성화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활성화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한 분야에도 여성 회원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질문해 봤더니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체감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맥스 국제학술대의 전문성 확립,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참여 회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연에 별다른 패턴 변화도 없고 강연이 우선인지 부스 장사가 우선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접수소 혼자 문제나 점심 식사 문제 등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정작 참가자들은 회원을 위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다고 평가가 많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회원 목소리 청취나 SNS를 적극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뭘 실행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9번째, 지방선거정책 공역집 발간. 도대체 발간한 책자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발간을 했다면 누구한테 전달해서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요.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 회원들에게 무슨 이득을 줬습니까? 이런 자랑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밝혀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실현을 제가 당선되더라도 남은 기간이 짧아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성한 구강검진 단체협약 관철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공식적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협약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해비 횡령 사건의 완벽한 해결, 남은 기간이 짧더라도 시급한 3개월 과제인 횡령사건 재조사만큼은 시간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회원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임기 안에 꼭 내놓겠습니다. 추가적인 사법기관의 고발이 필요하다면 진행해서 정확히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피해액은 최대한 해소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도내 치의생업과 지역 개설과 증원 추진입니다. 이미 31대 때 서영대에 치의생업과 신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 역량평가 강화를 통해서 생긴 150년도 모주문을 여우분을 반드시 도내에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차 토론 때도 밝혔듯이 의료 보조 인력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특위를 만들어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병행하여 회원들에게 실익을 주는 프로젝트를 꼭 만들겠습니다. 넷째, 통합치유학과 사수 관철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수 전문제를 표방하던 집행부가 2016년 1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미수련을 위한 몇 개의 신설 과목을 만들자는 다수 개방안을 통과시키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수련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합치유학과 신설을 부존하게 해서 반대함으로써 불거진 문제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정책위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타지부와 협동하여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속한 경기지부 해무 정상화입니다. 경기지부는 개인을 위한 사조직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회원들을 분해 또는 출신 학교별로 추천받아 임원진을 구성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임원교육을 실시하고 분해와 업무 협조 및 소통을 고려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제 및 담당 부서 순환 체계를 갖추고 교육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 및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횡령한 한수구병은 모두 회원들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분회가 전체가 참여한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회장 및 의장들 거친 분들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신규회원, 중년회원, 언론회원 등 여러 계층의 회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신규 개원 및 기존 회원들을 위한 임상 세미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업체들과 MOU를 맺고 회관 및 업체 이런 공약들을 지키려면 여러분 기호 2번 박유린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최유성 회장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 여러 회원님들의 선택으로 10개월간 회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서게 된 기호 1번 최유성 후보입니다.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시절에 입었던 전투복 그대로 다시 한번 회원님들의 명확한 선택을 받기 위하여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27일에는 회원 여러분들과 따뜻한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석 맹약, 대인 춘풍 지기추상, 역세 추이라는 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정견 발표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새와 돌같이 굳게 맹세하는 맺을 약속이라는 의미의 금석 맹약을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약속드렸던 회무 공약의 계속된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치과 보조 인력 해외 수급 설명회를 통해서 전향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치과 보조 인력 정책 현안 및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하여 잘 알면서도 힘든 문제인 상호 간의 이해 관계를 조명해 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서 학생 구강 검진의 궁극적 목적에 걸맞는 운영 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 참가하여 심도 있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도 성공적인 가맥스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가맥스 슬로건의 취지를 살린 주니어 덴티스트 행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이미지 개선과 환자와 치과의사 사이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학을 넘어 인술로라는 의미의 비욘드 더 사이언스 슬로건은 진정 우리 치과계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의 대표적인 청년 세대인 기동대를 방문하여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치과의사의 봉사적 삶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부 및 협회 대의원 제도의 개선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을 대함은 봄바람처럼 하고 자기 자신의 처신은 가을 서리처럼 하라는 의미의 대인 춘풍 지기추상을 생각합니다. 횡령사건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대의원 총회 의결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추가 고발의 사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일부 위원들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에게 사퇴하시는 위원들을 다시 잘 설득해서 특위 내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하였고 전하 대의원총회 의장님도 다시 특위에 들어와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만약 추가 의혹이 아니라 횡령 내용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당연히 추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횡령 발생 당시 감사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9대 감사 박일륜, 정찬식, 31대 감사 최수호, 이용근 등 전 감사들의 모습입니다. 횡령 발생 당시의 감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되어진 감사 보고서는 도대체 무엇이며 가장 횡령하기 많았던 31대 집행부 시절 총회 책임자인 당시 의장이었던 박일륜 후보님은 과연 책임감에서 자유로운 것인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고발 대상인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영웅인 양 선거 때마다 경기 지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경기 지부를 위하여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선거에서 극렬한 비난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발건을 진행했던 사이로서 회무 철학이나
진실의 부분을 모두 내던진 묻지마 야합인 것입니다. 북부사무소 480억 7,500만 원이 어이없는 해프닝과 가맥스 조직위원장을 맡아 최대 이익을 창출해내고 라는 진실은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당선 무효 결정 통보의 성관위 결정을 그토록 애타게 바라고 있었으며 성관위의 결정 번복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던 후보가 과연 누구인데 왜 애꿎은 사람에게 선거 무효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해 간다는 의미의 여세추이를 생각합니다. 치과 보조 인력의 문제는 치과 진료실 인력 문제로의 용어 정립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자영업자,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직업관과 사회적 세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어우러진 상황으로서 치과계 내부에서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근의 첨예한 사안인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의 문제만 해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사실을 치과 보조인력 정책 현안 및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발 시위생과 증원이라는 공약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 5천여 명이 매출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은 비율의 치과위생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강남과 같은 입지 여건이 좋은 치과로 그리고 대형 치과를 선호하는 사회적 세태를 정말 모르시는 것인지 회원을 위한 회무의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치과계 유관단체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운동의 전개와 인구 문제와 연관된 해외 인력의 수급, 자동화 추세를 이용한 자동화 장비의 도입 등의 구체적 추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던 활동 사진들입니다. 1인 1개소폭과 사무장 치과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내일도 나서기는 했지만 선거의 시절에만 나서는 사람들과 나란히 한다는 것이 왠지 그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자책마저 듭니다. 건강보험 조숙과의 문제, 문재인 케어의 문제, 치과의사 적정 수급의 문제, 국가 구강 검진의 문제, 치과 주치 사업은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의 결단 이전부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물의 평가와 검증은 이미 1월 19일의 선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은 선거 무효 판결문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진실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법률적 범주가 아닌 치과계 내부의 도덕적 범주가 선거 무효의 근본적 원인이며 직선제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에 대비한 규정의 미비가 또한 그것입니다. 더위 과장의 경력과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자극적 문구 등에 대한 당시 선관위의 해석과 행위들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나름의 법률적 의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의 이유는 회원을 생각하고 경기도 치과의사의 회무의 빠른 정상화가 더욱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호 1번 캠프의 획기적인 선거 홍보물인 만화를 멘트만을 바꿔서 이용하는 황당한 상황을 접하면서 그들이 과연 동료 치과의사라는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만화의 도형 변경이 바로 우리 경기도 치과의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도덕성에 토하여 후보자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회 답변을 전문성 있는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국정감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화의 도용과 후보자 토론 방식의 요구가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지금과 같은 혼란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어두운 바다에서 경로를 안내하는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올해도 남은 임기도 회원의 동반자와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1번 최유성만이 부도덕하지 않고 무능력하지도 않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27일에는 기호 1번 최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들의 훌륭한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당선되시면 오늘 말씀하신 정책들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인데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 후 8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추정입니다.